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그저 간단하게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우리 인사동 꽃밥의 송정은 대표가 현장에서 현재 사찰 음식을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원일 대표께서는 슬로우푸드, 또 맛동이라고 아시죠? 그쪽에서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해서 이 두 분들을 제가 모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김원일 대표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의 식탁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는 김원일입니다. 스님과는 제가 2014년 10월에 이태리에서 열린 슬로푸드 대회에 우리 불교문화사업단의 스님 세 분 모시고 다녀왔을 때 그때 처음 인사드리고 인연이 됐습니다. 스님의 오늘 이런 귀한 시간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스님. 아이고, 별 말씀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송정은 대표께서는 정말 친환경 음식 먹거리를 귀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동에서 친환경 레스토랑 꽃밥의 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 한 90% 정도 그 이상 되는 재료들을 친환경 재료들을 쓰고 있고 전통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판하는 뭐 일반 양조장이라든지 뭐 소스 이런 것들은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전통장과 또 소금도 자연만 사용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또 저도 많은 요리 영감을 받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것들 어쨌든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대한스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사찰음식 대축제라는 명제하에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사찰음식 행사입니다. 두 분께 제가 이제 사찰음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찰음식 많이 경험하셨나요? 네, 맛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맛없는 거 용서 못합니다. 왜? 우리의 입은 간사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그 맛의 기준점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절대 맛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김원일 대표님께 여쭈겠습니다. 혹시 사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찰 음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스님들하고 이태리의 행사장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때 저는 처음 옆에서 가까이 봤는데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사찰 음식 인기가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지만 단연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은 사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K푸드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에 사실은 앞서서 사찰 음식이 이 K푸드의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해 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건강한 또는 어떤 채소 기반 여러 가지 한식의 그 외국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 사찰 음식이 나가서 활동을, 특히 우리 이 행사 주최하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K푸드를 앞서서 나가서 홍보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많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삼소라고 돼 있습니다. 스님은 아실 텐데 네. 우리 이 사찰 음식에서 즐거울 소, 실소, 또 채소 소자 써갖고 삼소 운동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즐거운 밥상, 또 소박한 밥상, 그리고 채소 기반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의 음식 좌우명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저는 사찰 음식의 그 정신에 대해서 늘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때 그 삼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화사찰에 명패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이 삼소가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때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김원일 대표께서는 카톡에 대문에다가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금수함에 오면 궁양간 앞에 그게 다 걸려 있습니다. 명패가. 우리 송정은 대표께서 사찰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꽃밥을 피다에서 이제 제철에 새로운 식재료를 만나서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참고로 하는 것들이 이 사찰 음식 요리 책들이에요. 대한 스님께서 만드신 책도 있고 다양한 책들을 집에 좀 가져다 놓고 열심히 보면서 영감을 좀 얻고 있는데요. 그 전통장을 중심으로 제철에 또 천연의 자연 식재료를 요리해서 그것도 간결하게 요리해서 만드는 음식이 사찰 음식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아이를 그런 방식으로 음식해서 아이 아토피를 고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안에 이 사찰 음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사찰 음식은 맑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또 훌륭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을 모시게 된 연유가 그 송정인 대표께서 그 체계장을 그 비건으로 해서 실제로 영업장에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체계장은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사찰 음식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 아니 거기서 현장에서 음식을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육개장이라는 이름을 사실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채소로 만든 육개장 같은 음식, 약간의 모방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네이밍이 비슷한 것이 있어야만이 전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이 육개장은 알기 때문에 그 육개장을 채식으로 만든 음식이 체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찰 음식에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꽃밥에 피다가 미슐링 그 스타 식당이기도 하고 송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현재 업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 클래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리얼하게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찰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스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러죠. 장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장맛을 아는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되지만 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마트에 있는 장 갖고 음식을 해봐야 그 맛이 안 나는데요. 솜씨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두 분이 또 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김원일 대표께서는 장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포맷이라 그럴까? 한 근데 이야기를 저는 들려주시면. 사실 장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장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그런 좀 사회적 측면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 나오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안 먹는다는 오늘의 현실이 이것이 10년 뒤가 되면은 지금 전통장 만드는 지역의 업체들이 절반이 문 닫을 거고 또 우리 이런 이제 우리 농산물을 콩이나 이런 농산물을 써서 만드는 장보다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간장, 된장, 고추장의 재료들은 거의가 수입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하면 또 그리고 아이들이 일본식 쇼유나 미소의 맛에 점점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미소나 쇼유 양념이 된 가공품들을 라면이나 이런 가공품들을 그런 양념 맛으로 즐긴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도 희망이 없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희망이 없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음식의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가지 정도 저는 오늘날 이 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지역에 있는 좋은 품질의 이 간장된장, 고추장들을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알리고 홍보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에 젊은이들이 뛰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하는 거 보면 다 빵과 커피 기반의 카페 영업에만 젊은이들의 창업이 이어지지 우리 전통장을 이용한 창업이 없습니다. 제조든 유통이든 외식이든 교육이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 업이 10년, 20년 후에 결국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젊은이들에게 이 전통장 관련된 일을 매력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업에 뛰어들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 간장된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맛볼 기회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전통장을 맛볼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 그걸 저희는 맛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맛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 이제 스님 말씀하는 시간에 나와서 제가 스님 제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스님 제자분들이 아이들의 그 음식 교육, 맛 교육에 함께 좀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희 노수님께 이제 제가 해인사 국일하면서 장 담그는 일을 배웠습니다. 저희 노수님 조남이 성자 원자신데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 지금 11주년을 맞이했어요. 96세로 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스님께서 저는 손주 상자인데 제가 조금 빠릿빠릿하니 잘 따라서 하니까 늘 저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해인사에 가면은요 굉장히 이게 장광이 큽니다. 해인사는 큰 산림이잖아요, 산중에. 그러면 그때 법전 스님께서 주지를 사실 때인데 원스님 오셔서 우리 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따라가서 보면 항아리에 진짜 우리 사람 몇이서 들어갈 수도 있는 크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하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 하고 뒤다본다고 국자로 뜨셔서 맛을 보시고 장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간장 고치는 법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노스님 비법인데요. 산에 가서 엄나무 줄기 있죠. 이 둥치가 이렇게 큰 엄나무를 베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며칠 놔뒀다가 얘를 큰 화로에다 놓고 불을 떼요. 숯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벌건 숯이 이 정도 됩니다. 한 80cm 정도 되는 그 숯을 갖다가 인부 처사님들한테 2분에게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간장독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세로로 푹 담급니다. 간장이 틀 만큼. 그러면 푸른 녹색빛이 나면서 연기가 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어서 간장 맛을 보면 거짓말처럼 장맛이 맛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스님께 여쭸어요. 스님 이게 무슨 원리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옛날부터 이렇게 어른들이 했으니까. 근데 반드시 엉개나무 잎이 줄기야 된다는 거예요. 둥치가 큰.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조령산맥이고 덕유산이고 산 야간 산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30대죠. 그때 가서 저희가 텐트에서 나와서 새벽에 용변 보러 나왔다가 보면은요, 갑자기 푸른 그런 빛이 바래요. 그래서 다음날 깨서 가보면요, 엄나무가 이렇게 둥치가 이렇게 큽니다. 그게 밤에 푸른 빛을 내요, 나무가. 아니 세상에 무슨 나무가 빛을 내지?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엄나무는 반딧불의 서식지예요. 반딧불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얘들은 엄나무가 없으면 그 빛을 잃어가요. 이게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우리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을 때도 그 엄나무 가시를 문지방 위에다가 매달잖아요. 뭐 나쁜 것들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런 것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간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그 엄나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엄나무에 대해서 제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투루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고 이 특히 사찰의 장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희는 채전밭을 가꾸죠, 절마다. 왜요? 스님들은 멀리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여름이면 상추도 고추도 다 길러서 먹고 절마다 다 장을 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사찰에서는 제사를 지내주잖아요. 신도분들 49대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장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배운 것은 사찰의 장은 절대 밀이나 콩을 다시 삶아서 치대면 안 돼요. 온리 콩으로 메주를 담은 걸로 그대로 떠서 맛을 변화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 고치는 법 아세요? 모르죠? 이것은 스님들이 차마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날 된장이 한독이 시큼시큼해요. 그래서 노스님 된장은 어떻게 고쳐요? 야야 된장 고치는 법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라 이래요.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대하나 이거는 입으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비법은 있다. 그래서 뭐요? 이랬더니 저한테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도분에게 돼지 비계를 사오게 하시더라고. 돼지 비계를 이렇게 뭉텅이를 5덩이를 사오게 하더니 그걸 그 소창 있죠. 소창으로 싸가지고 장독 밑에다 박게 하더라고. 된장 밑에다가. 그리고 1년을 놔두시더라고요. 어메 세상에. 1년 있다가 그 장을 뜨니까요. 그 시큼한 맛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된장 맛이 변하면 차마 입에 오를 수 없지만 돼지 비계를 구하다가 방편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두 패널을 모셔놓고 사실은 제가 우리 제목을 송 대표가 대한스님의 질문들 스님 손석희 씨가 이렇게 질문들 해서 방송에 하는데 우리 그거 좀 패러디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주고 이분들에게 말을 듣자고 한 건데 제가 갑자기 업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 스님 말씀 자, 들으러 우리 왔습니다. 송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송 대표님도 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주세요. 장에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온갖 전국의 지역에 있는 장들이 다 있어서 이 장을 다 언제 먹나 이럴 정도인데 정말 좋은 장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장을 잘 모르고 계시죠. 오늘만 해도 저쪽에 저희 장 포럼이랑 이런 쪽에서 장 시식을 하는 거 시식해 보셨나요? 너무 맛있죠. 근데 사실 시중에서 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진장을 오래 묵혀가지고 쓰던 장이 다 이제 우리가 쓰던 장들인데 그 이름 자체를 또 벌써 이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개량한 그런 양조장에 뺏겨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간장, 진간장 얘기하면 이 뭐 샘표 진간장 이거 떠올리지 저희 전통장을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김원희 이사장님 말씀도 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 기초적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커가는 세대들이 우리 전통장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사찰 음식을 하시는 우리 스님들과 또 문화원들에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전통장만 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 음식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통장만 가지고 하는 음식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필되고 있고 그들이 그걸 먹으려고 오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 장의 미래가 또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네스코 등재가 된 이야기 아까 들으셨죠? 문화유산청 그 청장님이 오셔서 파라과이에서
그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5대 영양소가 밥하고 된장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여기 5대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껏 제가 절집에 와서 살은 세월이 지금 40년 차인데 저는 한 번도 된장을 버거워한 적이 없어요. 아, 저거 먹기 싫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저 된장국이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수함에 사찰음식 체험관 자연바로라는 식당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데 1년 12달 된장국입니다. 계절마다 채소만 바뀔 뿐이지. 그런데 손님들이 다 그래요. 스님, 어쩌면 된장국이 이렇게 시원합니까? 맑고 거기는 뭐 들깨가루 하나 넣지 않고요. 그저 포고버섯하고 다시마 우린 물에다가 된장체에다 걸려서 맑게 끓여내거든요. 요새는 이제 아욱이나 근대, 호박잎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국을 끓이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릇을 싹 비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된장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작년에 인도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21분을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10박 11일을. 제가 된장을 1kg짜리 2개를 가져갔습니다. 종이컵에다가 된장 조금에다가 포고가루하고 다시마가루 조금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저어서 도시락하고 된장국을 같이 먹고 다녔어요. 그렇게 고단하게 여행을 했어도 모두 다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른 음식 먹으면서 아, 난 소화가 잘 안 돼, 뭔가 불편해, 이런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된장국을 된장차로 드셔보세요. 대신 이 된장이 염도가 좀 낮고 건강한 된장이어야 됩니다. 그 시중에 기순도 선생님 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황토에서 황토방에서 잘 만든 그런 메주를 쓰거든요. 금수함도 이 쇼케이스에다가 팔고 있는데 늘 드시는 분들만 드시는데 그 한 가지 방법. 그다음에 혹시 장록차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못 들어보셨죠? 제가 절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차 마시면서 간장을 녹차에다가 타 드셔요. 그러면 우리 몸에 쌓인 간기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 소금이든 간장이든 간기가 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녹차에다가 간장을 조금 타서 드셔버릇하면 우리 몸에 쌓여있는 간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 나는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뭐 전해질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간장을, 맑은 간장, 청장을 구하셔서 티스푼 있죠? 티스푼 절반 정도에다가 녹차 한 잔을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장맛이 좋으면요, 그 차맛도 좋습니다. 어때요? 들을만 합니까? 아, 저는 그 주변에 선생님도 교육을 하고 계셔요. 장교육을. 선생님도 급식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러면 한번 실례로 현장에서 장을 안 먹던 애들이 이렇게 먹어서 좋아졌어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 거는 장은 아닌데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 식습관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10년은 됐어요. 저희 제 꽃밥의 피다의 모회사가 농업회사법인 네니아라고 학교급식용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랑도 저희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만두도 만들고 있는데 만두에 전통장을 넣어서 만듭니다. 무농약 우리미래 생야채에 뭐 다 국산 참기름 넣고 화학 첨가물 전혀 없이 무항생제 돈육 넣어서요. 근데 이제 이 만두가 학교 급식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만두를 계속 공급을 받아서 주문해서 드셨던 학교가 있었어요. 경기도 동백에 있는 학교였는데 중학교의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저희 만두를 가져가셨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쪽에 이제 컴플레인이 왔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너네 만두를 배식을 하는데 먹질 않고 다 남기고 가고 조리원들도 맛이 이상하다고 한다. 뭔가 조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만두를 싸가지고 이제 뭐 교체를 해드리거나 뭘 하려고 갔는데 가봤더니 저희 만두가 아니더라고요. 밀가루 피는 우리밀이었는데 속재료는 저희하고 완전히 다른 수입 원료들 조미료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이제 조리사들도 맛이 다르다고 느꼈고 아이들도 이제 맛이 다르다고 느껴서 안 먹고 간 거였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중학교 아이들인데 다 각자의 생활을 하던 아이들인데 이전에 저희 거에 담백한 만두를 먹던 아이들이 조미료랑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두를 먹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또 하나는 같은 우리밀 만두인데 속재료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피는 우리밀이지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식교육하고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이 계속 먹게 되면 변할 수도 있겠다. 단지 학교 급식에서 몇 번의 만두를 저희 거를 먹었던 아이들인데 담백한 맛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히려 더 감칠맛이 많을 텐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영감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네, 전통장을 조금 더 많이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렇게 사찰 음식 우리 축제처럼 장이 너무 맛있는데 이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원일 쌤은 네. 어떠셔요?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가 스피커 뒤에 있어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간장을 맛보기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준비된 어떤 모임을 하면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이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 없이 간장을 맛보고 간장에 호감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간장을 좋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어떤 유명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16등분 해가지고 그 16등분 한 것을 고등학생들에게 혀에 올려놓고 한 30초 정도를 녹이게 했어요. 그래서 30초 정도를 집중해서 온 감각을 집중해서 그 도넛 맛을 느끼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잡 냄새와 잡 맛으로 이 음식이 얼마나 해로운 것의 복합체인지를 느끼더라고요. 그 반대로 저희 간장을 그렇게 깊이 있게 관찰하고 오랜 시간 맛보게만 해도 그 간장이 주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간장, 된장, 고추장에 집중할 기회를 좀 주기만 해도 우리가 더 호감을 갖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홍성에서 간장 된장 만드는 제조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 유치원 아이들 이제 체험학습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업장으로 와서 20명, 30명 아이들이 여기서 간장, 된장 가지고 체험학습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아이들은 이 간장에 대해서, 된장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먹고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싸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행동을 하기만 하면 다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찰 음식은 사실 이제 송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제가 전통장하고 친환경 재료로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제 고기류는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생선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먹고 있고 그렇게 식단을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 아토피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런 음식의 생활들이 굉장히 저는 불편하지 않고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그것을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정말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제가 그 당시에 한살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달을 받아서 식탁에 딱 펼쳐놓고 야 이렇게 좋은 채소를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이런 감동이 일단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한 10여 년 그런 방식으로만 음식을 아침에 한 67가지 음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게 음식을 조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찜을 하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조리하는 방식을 복잡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식을 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교육이 좀 되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정말 행복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꽃밥의 피다가 지금 10년째 됐는데 초창기 오픈하고 한 1년 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문을 닫을 뻔했었어요. 근데 문을 닫을 뻔했던 걸 구제해 준 게 미쉐린이었거든요. 미쉐린 빅그루망 선정되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신규 고객들이 오시면서 어쨌든 저희가 딛고 일어날 그런 발판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이제 유명 셰프님들이나 이런 음식 관련된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한식을 포기해라. 친환경 다 좋은데 친환경으로 뭐 지중해식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이태리식이나 이런 걸 한다면 내가 컨설팅 해주겠다. 근데 한식으로는 이 허들을 넘기 어렵다. 한식으로는 된장찌개 만들어 놓고 10,000원 이상 받으면 먹으러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10년을 버티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올해 그 미쉐린의 그 3스타를 선정된 레스토랑이 한식 레스토랑이에요. 밍글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한식의 미래가 좀 더 밝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 암울했던 상황에서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 전통장이 있고 또 사찰 음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밝은 한식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고 사찰 음식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험상으로 제가 그렇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두 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시고 저도 뭐 나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다양성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한식 또 워낙에 지금 글로벌하게 모든 세상의 음식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음식도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또 혜자도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가지고 지금 많은 해외 행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무원장 스님의 이제 특별 보좌관 사찰음식 특보라는 그 명함을 갖고 제가 바로공양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좋아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늘 먹는 밥상이라고 처음에는 하찮게 생각합니다. 왜 뭐 늘 먹는 뭐 푸성기 이러는데 이게 점점 어떤 이제 약간의 시간이 가고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아 이거는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이고 어느 세상에 어떤 종교 음식도 없는데 불교에만 이런 음식이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종교문화 행사를 가면요 기독교 목사님도 부러워하시고 천주교님들도 부러워하셔요. 수녀님들도 부러워하시고 당신들은 그런 음식 문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식의 사찰 음식을 바닥을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옛날에 다 우리 민초들이 우리 선조들이 먹던 음식이거든요. 사찰에 옛날에 누가 스님이 밥을 했습니까? 신도들이 오셔서 밥을 해서 불전에 올리고 내려서 같이 드시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도록 드셨던 음식.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일본과 중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비슷하게 1000년 가까운 시간에 채식 문화가 있었어요. 즉 그 소리는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채식에 1000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채식 문화가 우리의 다 흡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가정식을 보면 채소 반찬에다가 뭐 생선을 올리든 고기 한 점 올리는 거지 거의 채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늘 먹기 때문에 귀하게 느끼지 않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는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것만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가족이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작은 거라도 자꾸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 사찰 음식이 굳이 역할이 왜 필요하겠어요. 옛날대로 했던 것들이 면면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와서 보고 배우고 드시고 좀 건강에 좋게, 그리고 정신문화,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찰 음식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보태갖고요. 네. 저는 이 사찰 음식 대축제가 이게 몇 년 만에 열렸는데 이 축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통해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실 거래요. 시민들과 만나고 정신과 이런 걸 그죠. 교류하고 일종의 계몽. 서로 배운 것도 집에 가서 또 자기 지역에 가서 또 실천하고 다시 모이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식에 큰 보시를 하는 거다. 저 개인적으로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잘 돼서 대표적인 음식 행사가 됐으면 네, 저도 좋겠다는 바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사찰 음식 1세대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에게 그랬어요. 지인 스님들, 대한 스님 왜 공양간에서 공양주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채공이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먹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 절간에 들어왔으니까 밖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희는 봉출들이 다 사찰 음식 명장입니다. 현재 개호 스님 한 분 빼시고는 정문 스님이야 이제 비구 스님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네 스님은 복령사 출신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묘엄 스님께서 도가 없으면 유의라도 있어야 된다. 항상 몸가짐, 걸음걸이 하나도 손도 이렇게 펴서 걷지 못하게 하셔서 항상 손을 이렇게 쥐고 손도 흔들지 마라. 저희는 진짜 뭐 멸치궁뎅이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어떤 부처님께서 우리가 대승불교권에서 하고 있는 오신주육을 멀리하는 그런 것을 초심자 때부터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그 정신들이 지금의 사찰 음식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에 의해서. 근데 또 살아보니까 굳이 뭐 건강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먹어보면 몸이 말해주잖아요. 뭔가를 잘못 먹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뭔가 프레시하게 먹으면 몸이 가볍고 좋은 거. 그러려면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굳이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어쩌 뭐 이렇게 계몽을 하기보다 넌지시 계속 하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사찰 음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들으시고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시겠죠? 아까 했던 얘기 그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반복. 제가 요즘 뉴스 보다가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커야 되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왜곡된 거를 보면서, 야,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한다는 사람들이 방과후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음식 가르쳐야지 뭐하고 있냐, 이런 좀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같이 한번 우리 사찰 음식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학교에 가서 사찰 음식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가르쳐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네, 좀 이제 드리고 저도 저희가 사단법인 금당 전통음식연구원에서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아동 건강 지도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것은 그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청에 가서 내밀면 아이들 방과후 학교에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방과후 학교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좋은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죠. 그죠? 우리 송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 음식은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식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일 식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좋은 음식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코드들을 젊은 세대들이 정말 특별하고 힙하고 트렌디하게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특별한 셰프들, 뭐 안성재 셰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뜨고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 빛나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좋은 셰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젊은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 와 이건 너무 멋진 음식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 이 세대들이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역할을 저희도 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찰음식 축제를 저희가 1회 때부터 계속 참여를 했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지금 저희 그 스태프들이 14분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줄이 뭐 200m까지 그 장아찌 콩잎 장아찌 쌈밥 하나 드시겠다고 줄을 200m 이상 쓰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신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연등에도 보면 연등의 축제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문화를 즐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펼쳤을 때 대중이 없으면 그 문화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뭐 갑자기 조인돼서 만든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까지 자리에 앉아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시간 고맙습니다.